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혜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눈을 감고 떴더니 10월이 가고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11월의 시작은 어떠셨나요? 상쾌하다, 개운하다, 즐겁다, 혹은 지각했다, 피곤하다, 괴롭다, 아프다.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긍정으로 시작됐다면 앞으로의 반도 긍정일 테고, 부정으로 시작됐다면 남은 11월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11월 1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의 아침입니다. 와, 11월의 아침은 좀 다른가요? 제 기분 탓일까요? 좀 더 뭔가 활기찬 것 같아요, 느낌이. 더군다나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주말을 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금 보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달려나갈 길이 바쁘긴 하지만요. 1부에는 이윤호쌤의 고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알쏭달쏭 퀴즈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사무국 소식도 함께 기다리고 있지만 출석 체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나은 달타냥님도 오셨고요. 김민재님도 오셨어요. 하늘이 단풍 사이로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관조님도 오셨고요. 11월 1일이라는 노래가 또 있네요. 또 똑똑연마님께서 푸름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출석하셨는데 완전 귀여운 강아지가 이게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흑채 뿌리신 분님께서 2013년이 겨우 익숙해지려고 했는데 벌써 11월이라니 라고 남겨주셨고요. 야무치만 508님께서도 우리 집 앞 육교입니다 하고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미객님도 와우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어요. 굿모닝 금요일이에요. 어제도 굿모닝이란 단어가 나왔죠. 첫 곡도 너무 좋다고 기분도 좋고 희주하나 조합원 여러분 사탕합니다 하셨는데 첫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었네요. Always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플리포도님은 그동안 또 이렇게 뵙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바쁜지 꼭 뭐에 홀린 데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파김치처럼 늘어진 몸으로 출석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낙장불패님도 오셨고요. 요새 자꾸 우울해요. 힘 좀 내라고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낙장불패님. 그리고 꿈엽시간에님은 곧 조합원 가입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날도님도 11월의 첫째 날 출첵입니다. 11월 3일이 우리 날토님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하필 일요일이네요. 이거 또 팡파레라도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날토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 또 주말에 생일 맞으신 분 모두 즐겁게 생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른 기념일 있으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낙장불패님도 화이팅입니다. 게시타프님도 오셨어요. 코인님의 찰보리가 도착해서 아침에 정말 맛있게 먹고 힘차게 11월의 첫날 출근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반지르르한 이 윤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코인님께서 판매하신 찰보리입니다. 맛있다고 남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흰 쌀에다가 더해서 찰보리까지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야무치맘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 하쿠 하고 또
하크의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자크님도 이번 주 처음 왔어요. 이어폰이 고장나서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팟캐스트로 들어야겠네요. 해주셨네요. 이어폰 고장났군요. 얼른 또 이렇게 하나 좋은 거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나엄마님도 오셨어요. 11월이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네요. 하셨고요. 돌겠네님도 출첵 후에 잠수 좀 탑니다. 금용이님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희주님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게시판에 아침 인사 남기려고 하다가 내려야 되는 전철역에서 못 내렸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30분 지각했습니다. 오늘은 잘 내려보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잘 내리셨죠? 얼른 내리시고요. 여러분 댓글 쓰느라 지하철역에서 잘못 내리면 안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블라드님도 오셨는데 꿈돌이 꿈순이 희연님 모두 멋진 주말 되세요 해주셨고요. 블라드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머미님도 출첵하셨습니다. 지럴님도 굿모닝이요 하셨는데 지럴님께서 어제 굿모닝이라고 처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굿모닝 아주 좋습니다. 중년 아이디님께서도 오셨고요. 가을 타나봐요 하고 들국화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해주셨네요. 꼬부기 아빠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시에스타님도 오셨습니다. 동명 천재 단주님도 오셨고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요. 구포나루님도 간만에 출석합니다. 꿀모닝 하고 귀여운 따님 사진 올려주셨어요. 따님 맞죠? 구포나루님? 산드레서님도 오셨고요. 오늘 전북 지역 예비 모임 전주시 삼천동 3가 그리고 수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조합원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좀비콤비님도 출첵해주셨습니다. 솔롱구스님도 오셨고요. 소녀님도 오셨네요. 우째 이런 일이 님께서는 상쾌한 금요일 아침인데 요즘 매일 출근길에 동작 9호선에서 4호선 환승할 때 계단이 무려 104개 있나봐요.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않고 걷고 있는데 참 상쾌합니다. 하셨네요. 이게 좀 힘든 것 같긴 해도 계단 오르면 상쾌한 기분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개누리님도 오셨고요. 랭보우님도 고품격 음악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음악 좀 많이 틀어주세요 하셨네요. 저희 또 프로그램 성격이 음악방송은 아니어가지고 음악방송은 윤보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거지님께서 식사하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드님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딸이라고 하네요. 머리가 짧아서 헷갈렸습니다. 귀여운 따님 사진입니다. 아싸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구포나루님께서 딸 서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거 뉴익님께서 이게 뭔가요? 재밌는 우리 김용민 PD 사진과 함께 시를 남겨주셨네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는 마무리하고 또 우리 스토리텔러 이윤호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김용민 PD고요. 김용민 PD 또 다른 그의 얼굴 국민TV 유연한 뚝심, 유려한 언어, 유쾌한 열정 이상하게 친근한 귀요미 실루엣 광활한 체구에 흐르는 땀방울 공정 언론의 피눈물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듣고 와서 그리고 고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따뜻한 제목과 그리고 따뜻한 시그널로 시작하는 고전 이야기 따뜻한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이윤호 쌤 뵈니까 금요일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 주신 거 맞죠? 네. 11월이라서 좀 추워요, 선생님. 예. 따뜻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고대에 계시는 이승환 교수님이 쓰셨던
동양의 학문과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도대체 이제 저한테도 인문학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문학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문학이 중요하다 하는지 또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문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선 초에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 정도전이 주역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주역의 해설에 나오는 한 구절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문이고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고 시경, 서경, 예기, 악경은 사람의 문이다. 하늘은 기로서 그 문의를 이루고 땅은 형으로서 그 문의를 이루지만 사람은 도로서 그 문의를 이룬다. 예, 이게 이제 정도전이 주역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네. 문이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예기, 악경은 사람의 문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로부터 이제 문이라는 글자는 가슴에 먹으로 문양을 새겨 넣은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따온 상형 문자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네. 사람의 가슴에 먹으로 문양을 새겨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건 문양 또는 무늬를 의미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문어라고 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직물을 문수라고 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긴 신체를 문신이라고 불렀던 거죠. 결국 문에 내표되어 있는 의미는 점차 확대돼서 새로운 어떤 특이한 기호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의미를 지닌 기호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라고 하고 네. 또 인간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세상에 변화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밝은 세상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자체의 의미로만 본다면 자연의 아로새긴 인간의 무늬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동양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무늬, 인문을 하늘의 무늬, 천문과 대비돼서 사용했었고 인문과 천문이라고 하는 건 주역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네. 주역 안에서 보면 인문이라고 하는 건 천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까 정도전의 이야기처럼 하늘에는 일월 성신과 같은 하늘의 무늬가 있고 땅에는 산천초목과 같은 땅의 무늬가 있고 인간에는 시서예약과 같은 인간의 무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서예약과 같은 인간의 무늬는 인간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우주 자연의 어떤 무늬에 상응하는 것.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 하면요. 이런 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의 범주 안에는 인간의 어떤 요소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듬어지기 전에 통나무 같은 네.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도로 돌아가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분별이 없는 혹은 나누어지기 전에 통나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결국 이런 걸 텐데요. 인간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따로 인간의 무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무늬에 상응하는 어떤 무늬로서 인간의 무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맹자는 사주덕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네. 어떤 이미 자연스럽게 이미 자연이 갖고 있는 조화와 균형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이고 의고 예고 지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에게 있어서 사단 예를 들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수호지심과 측은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십이지심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가지는 각각 인이예지라고 하는 어떤 것의 단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며 그리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고 네. 그다음에 십이지심은 지혜 단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서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일 텐데요. 굳이 보자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양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측은지심한 것을 보면서 네.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인한가를 보여진다라는 건데요. 자연의 그 자체의 어떤 조화, 균형, 네. 혹은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것. 아까 얘기했던 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통나무와 같이 네. 존재하는 그 자체 내에서 이미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는 것을 보면서 갖는 측은지심. 네. 이것을 보면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미 어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문정신의 핵심은 자연과 닮아 있는 인간 혹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요? 조화와 균형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의 의미들 이것이 그대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늬 이것이 인문정신의 핵심은 아닌가. 그래서 공자에 보면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마음의 바탕에 그 인과 의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공자의 이야기 중에 문질빈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의 형식을 의미할 것이고요. 질이라고 하는 건 질박하다는 의미로서 아까 얘기했던 박, 통나무 같은 네, 네. 의미를 갖습니다. 본질 안에 인간은 이미 그러한 질박한 마음 바탕이 있고 그것이 문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적 형식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문과 질이 일정하게 빈빈 그 조화로울 때 네. 인간다움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를 들면 겉모습만 꾸민 교원 영색이랄까 말을 잘하고 겉모습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원 영색은 선우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우인이요? 예, 그 어짐이 드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원 영색 공자가 가장 멀리했던 그래서 말을 잘하고 그 얼굴빛을 꾸며낸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이런 얼굴빛을 꾸며내는 이런 태도는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자연의 속성, 네. 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과 조절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어떤 예만 갖춰지는 어떤 문의 형식만 지나치게 높여질 때 이것에 대해서 교언 영색이라고 하죠. 겉모습만 갖춰지고 예. 속이 갖춰지지 않은 형태를. 예, 그러니까 기교 있는 언변 혹은 네. 꾸민 낯빛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결국 예로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예를 흉내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이 인문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문의를 의미할 텐데 그 문의라는 건 결국 자연 혹은 세상이라고 의미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 우주의 본질에 인간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네. 하는 문제가 인문정신의 핵심은 아닌가. 즉 자연에 대한 혹은 우주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인문정신의 동양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아닌가. 그래서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의 문이라고 규정하고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경, 서경, 예기, 악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천문을 우주의 원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 그래서 정말 우주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 이것이 인문정신의 핵심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도 사실 스피노자 같은 분들은 네. 신의 양태 혹은 자연의 양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도 자연의 조화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들을 얘기하면서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 세계관,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네. 혹은 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반대하다가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들을 당하죠. 그런데 그러한 서양의 스피노자와 같은 세계관과 달리 서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신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지배되거나 통제되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어떤 가치 혹은 인간이 신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통제하거나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으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지배하는 인간과 지배받는 자연이라고 하는 네. 이분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에 비해서 동양이라고 하는 건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간. 그래서 건축 양식을 보더라도 네. 이런 거죠. 서양의 건축들은 이제 수직적 위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텐데요. 끊임없이 수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을 뭐라고 할까요? 무너뜨리거나 네. 자연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면 동양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산과 닮아 있는 건축 양식이고 자연의 조건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배산 임수도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 겸양의 태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건축 양식도 존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송대에 보면 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리학은 그 성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합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통 거경궁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리학적 태도를. 네.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우주의 원리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우주의 원리들에 대한 존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경, 거한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것이어야 하며, 네. 그리고 궁리는 이치가 궁궐할 때 궁자예요. 완전히 들어차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들어차기 위해서는 경물치지. 우리로 보면 이제 그 본질의 끝간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색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경물치지라고 할 텐데 또한 존양성찰이라고 해서 그 우리 안에 있어서 선함을 혹은 자연의 원리 혹은 우주의 원리를 우리 안에 담고자 하는 그러한 거경의 태도 이것이 이제
인문정신의 핵심일 텐데요. 그래 보면 뭐냐면 우주의 원리에 대한 어떤 통찰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며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성찰을 통하여 무엇인가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문정신의 핵심이고 이것을 성리학이라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리학에는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경세편이라고 하는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이야기죠. 이건 역시도 모두가 그러한 성리학적 질서,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서 네. 인간 세계 역시도 그 자연의 조화로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 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마 경세의 핵심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동양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양과 달리 이 대립으로서의 자연 이것이 아니고 네. 조화와 균형으로서의 자연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근대의 문명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자연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고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연들을 개척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부터 동양의 윤리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화의 어떤 의미들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도 자연이라고 본다면 갈등하고 대립하고 상대를 이기고 죽여야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공생하는 방법들을 찾는 하나의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세기의 근대의 산업사회의 핵심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 무한한 욕망이 쌓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되고 네. 배타적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을 뺏기는 시대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치의 중심이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로부터 21세기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건 무한한 자원으로서 무한한 욕망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서로가 나누면 나눌수록 지식은 보다 풍부해지고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끊임없이 서로 나눌수록 지식은 풍요로워지고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동양이 주고자 하는 공존? 예, 공존의 태도 이것이 이제 서양이 갖고 있는 중심주의적 사고, 네. 이분법적인 그래서 중심과 주변 혹은 정상과 비정상 혹은 뭐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이런 이분법적 태도로부터 이제는 자연스러운 공존의 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있죠. 혹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근대의 산물입니다. 귀신은 공포스럽잖아요. 네네. 이 공포스러운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귀신은 밤에 나타나고 귀신은 여자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렇게 늘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귀신은 모두가 여자고 그리고 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항상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젊은 사또거나 아니면은 선비들이거나 그잖아요. 네. 여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대 사회 체제가 여성의 부차적이고 그런 노동과 남성의 사회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남성의 노동 가치를 위해서 여성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압하는 여성의 것이 또 네. 낮에 일을 시키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도 그러면서 나오는 건데 효율적인 낮을 강조하다 보니까 밤은 억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이것이 하나의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여자가 돌아올 때 네. 그것이 귀신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그 하나의 의미로서의 공포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귀신 이야기들이 대부분 밤에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서구가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네. 만들어지는, 이르자면 과거로부터 귀신 이야기는 존재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혹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지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귀신 이야기로 전달되는 이유는 근대적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동양에서 인문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을 닮은 문이어야 하고, 그러한 인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한 어떤 통찰과 그것을 내 안에 성찰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승환 교수가 말씀하신 동양의 학문과 인문정신의 의미들의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인문정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분과학문으로서 문사철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주를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러한 통찰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 분과학문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댓글이 아우 어려워요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또 뭐 인의 예지가 나오고,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내야 됐었고, 또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서양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었던 거라면은 우리 인문학적인 관점, 동양에서는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또 배워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그게 결론? 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들은 게 맞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행동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속에 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호지심,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의의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과 의의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세상과 마주치면서 점점 변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자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제선왕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왕이 내가 인한 것 이러고도 백성을 덕으로서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능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까? 네.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제 소가 끌려가면서 네. 그 종을 만드는 그 큰종이라고 하나요? 종을 만들 때 이제 소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는데 네.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 끌려가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거죠, 소가. 일단 왕이 그걸 보다가 그 소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했다. 종을 만드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놓아줘라.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꼭 잡아가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는, 크고 양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안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맹자에 의하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게 측은지심이죠. 그래서,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확충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네.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간다면, 당신은 만백성을 어여삐 여길 것입니다. 소를 불쌍히 여기는, 소를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네. 그 마음은 본성적으로 있는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경물치지와 존양성찰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이제 그 선함을 성찰하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주의 원리를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수양의 방법일 텐데요. 경물치지와 존양성찰이.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과 마주치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의 설명에. 경물치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실행하고 있을까요? 경물치지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물을 좀 뭔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건데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지만은 어쨌든 이윤호 선생님과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자극도 받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사색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윤호 선생님이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예. 조금 이따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됐는데 이윤호 선생님의 11월 계획은 어떠세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계획이고요. 늘 공부하시네요. 네. 그리고 2013년이 그러고 보니까 딱 달력 2장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갔죠. 네. 2013년에 한 계획들은 대부분 다 지키셨어요? 예, 특별한 게 아니면. 네. 와. 대단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촛불을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계획인데요. 네. 이제는 점점 추워지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또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 TV가 그렇지만 무엇인가 크게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인가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공이산처럼 국민의 미디어를 하나 만드는 일이 작은 힘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촛불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거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데 내년 계획도 대부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말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이윤호 선생님과 했던 고전 이야기 시간 오늘도 알차게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뇌를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윤호 선생님? 네. 어쨌든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2부 알쏭달쏭 퀴즈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사무국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담 램버트의 If I Had You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메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노사모가 제17기 노사모 전국 대표일꾼 선거를 합니다. 11월 8일부터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선출됩니다. 노사모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에서 5기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평화재단 3층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내 속에 숨어있는 열망과 잠재력을 깨워 나를 바꾸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윤여준 평화재단 교육원장, 법륜 스님 등이 강사로 나오는 이번 특강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전월세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기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으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선대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하마을 프로그램 자전거 타고 보트도 타는 화포천 생태여행 모집 정보입니다. 11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봉하마을, 화포천, 래프팅의 순서로 노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www.nohau.or.kr로 하거나 055-344-1301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 4차례 방송되는 라디오 메모에 공지나 행사 안내를 하실 기관이나 단체는 행사 열흘 전 국민TV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마칩니다.